안녕하세요, 라파엘입니다. 웨딩드레스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 스드메 가격을 가장 싸게 받는 사람.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KBS나 SBS 방송에 웨딩드레스 만드는 달인으로 제가 나왔고요. 한우물 40몇 년이에요. 이제 40년 넘었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32년 동안 신랑 신부를 만나서 스드메 상담도 해주고 웨딩드레스 상담도 해주고 메이크업 상담까지 해줘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신랑 신부랑 대화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제가 다 이제 읽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드메 가격을 비싸게 안 받았습니다. 아마 시대별로 우띠모 웨딩이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면서 스드메 가격은 가장 싸게 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오늘 역시도 신랑 신부 오셔서 상담을 했지만 스드메 가격 우린 정찰제 직구 웨딩 클럽 들어와서 보시면 정말 그 가격대로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업체들은 포인트 줄게, 돈 줄게, 업체 후기글 좋은 거 써주면 3만원 줄게, 댓글 써주면 만원 줄게 해서 신랑 신부한테 포인트를 쌓아서 30만원도 깎아주고 50만원도 깎아주고 100만원도 깎아준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깎아준다는 사람들이 스드메 패키지 구성은 엉망으로 부실하게 해서 깎아준 그 이상의 돈을 받아먹죠, 업체들이. 그러니까 스드메 패키지는 계약하는 날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하는 순간부터 업체를 의심하셔야 되고 업체의 추가비 장난에 여러분이 놀아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죠. 강남 32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우띠모 웨딩은 스드메 상담받고 계약하는 순간 그 가격이 결혼하는 날까지 약속이 지켜집니다. 정찰제와 부실한 업체의 가짜 업체 차이가 그거죠. 우리가 길거리에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강화문 쪽에도 먹거리 음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 먹방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는 돈을 내보고 텔레비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들은 협찬을 받죠. 그래서 업체들이 원하는 멘트를 해주고 기타 등등 해서 장사를 하는데 정말 그 업체들이 다 음식이 맛있을까요? 모처럼 가족하고 회식을 하러 가는데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실망하게 되죠. 속상하게 되잖아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보세요. 마찬가지로 스드메 업체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가짜 후기를 올리고 포인트를 주고 깎아준다고 하면서 신랑 신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어수룩하게도 아직도 후기를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저는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좋은 상품을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 신상 웨딩드레스를 포함시키고 무조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실장급 메이크업을 1:1 지정 보장해주면서 스드메 패키지를 깎아준다, 싸게 해준다. 그러면 좋은 업체 맞는데 왜 하나같이 너무 부실한 패키지를 제공해놓고 깎아준다 해놓고 나중에 깎아준 만큼 추가비를 받아먹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웨딩 박람회나 웨딩 컨설팅 가면은 스드메 패키지 기본이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안에 본식 웨딩드레스 중고, 누군가가 100번 1000번 입었던 거 포함, 경력 짧은 메이크업 서비스 포함, 부케 턱시도 스튜디오 본식 사진 포함, 본식 사진 빼고 받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도우미 비용 2번, 스튜디오 원본 CD, 웨딩드레스 투어비 피팅비까지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250에서 300만원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2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패키지 계약한 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을까요? 그 안에 있는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들까요? 절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부실한 상품을 신랑 신부한테 판매하는 건 역시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자기들이 결혼할 때 입지도 않고 그런 서비스의 메이크업을 받지도 않을 사람들이 남의 결혼식이라는 이유로 너무 부실한 패키지를 그렇게 견적 줘놓고 포인트 준다, 돈 준다, 후기글 써달라?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피해를 내가 볼 때는 거의 100명이면 90명 이상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후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결혼은 단골이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1년에, 아니 일생에 한 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 5번, 10번 결혼하는 문화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준 가짜 후기가 다른 사람 일생에 한 번 하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상품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깎아주는 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부실한 업체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후기를 쓰고 포인트 얻어가지고 깎았는데 왜 다시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추가비를 받아 먹을까요? 300만원 가격에 여러분이 계약을 했으면 그 중에 100만원은 웨딩드레스 피팅비, 투어비, 스튜디오 원본 CD, 도우미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나머지 200만원을 가지고 웨딩드레스샵, 메이크업샵, 부케샵, 스튜디오, 본식사진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턱시도 부케까지. 그럼 200만원에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나 여러분하고 스드메 계약한 사람들이 100만원을 마진을 먹는 거예요. 100만원을 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서비스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랑 5년차, 10년차 연봉이 틀리죠. 여러분이 신입사원급의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 웨딩드레스 누군가가 결혼할 때도 입고 촬영할 때도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그 패키지에 포함시켰으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가 웨딩드레스 투어를 갔을 때 거기 포함되는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겠죠. 안 들어야 정상이죠. 그래 업체에서 추가비를 받아 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여주면 신부님들의 드레스가 다 이뻐 보이니까 이 드레스 입어볼게요 했는데 이미 이 드레스는 1년 전에 구매를 했는지 5년 전에 했는지 실제 입어보려고 딱 드레스를 볼 때 너무 실망할 겁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웨딩드레스 투어 때부터 추가비가 붙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 수입도 중고가 있고 신상이 있겠죠? 중고는 보통 50에서 한 200만원, 신상은 기본 100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포인트 받고 해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왜 다시 결혼하는 날까지 500만원이 될까? 결국은 신랑 신부가 업체한테 피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직구 웨딩 클럽에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동영상을 찍고 해서 늘 하는 말이 포인트 줘서 올리는 후기가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후기 10개 중에 9개는 가짜니까 믿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세요. 네이버 동영상 찾아보세요. 나처럼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웨딩드레스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스튜디오 촬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본식 사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보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너가,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다 비전문가들이 메이크업하고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뭐하고 다 업체 홍보해 주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동영상 얼마짜리 동영상일까요, 여러분? 그 제작비랑 해가지고 보통 기본 200에서 1000만원 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스드메 준비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웨딩 박람회 가서 여러분이 스드메 계약을 하면 그 스드메 계약받는 업체들이 얼마의 광고비를 투자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상담하는 걸까요? 웨딩 컨설팅이 왜 부도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났을까요? 웨딩 박람회를 열어서 200명을 계약해야 되는데 70명밖에 계약을 못했다. 그럼 130명분이 적자죠.
200명을 계약받아야 또이또이고 300명을 계약받으면 100명의 이익을 보는 건데 200명도 아니고 100명 계획했으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가을에 웨딩 박람회 열어가지고 그때 받은 오다르다가 봄에 받은 오다 결제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나몰라라 부도나거나 폐업하거나 법적 절차를 받는 거죠. 그래서 웨딩 컨설팅이 많이 없어졌고 우리는 웨딩 컨설팅이 많이 문 닫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신랑 신부는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결혼할 사람들만 후기 있지 하고 난 사람 후기가 없으니까 그런 후기를 모르니까 그런 정보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스드메 패키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약하고 나서부터 추가비와 부실함이 보입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화문 사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러 이제 가족끼리 갔는데 모처럼 장인 장모님하고 신랑 신부 부모님하고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앞에 다 텔레비에 나왔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 봤는데 음식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장인 장모님이나 어머님한테 창피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안 먹어보고 남들이 하는 말만 믿어서 그래요. 신랑 신부가 사전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 충청도 부모님은 비린 거 싫어하니까 또 전라도 분들은 비린 거 좋아하니까 짜고 매운 거 좋아하니까 다 배려를 해서 먹어보고 나서 손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웨딩드레스 패키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리 먹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선배님이나 후배나 동생이나 친척한테 물어보세요. 스드메 준비 어디서 했냐고. 소개해 주던가요? 안 할걸요? 우띠모 웨딩은 아무리 잘해줘도 10명 중에 한두 명만 후기를 올리더라고요.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멘트 중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멘트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우리를 막 도와주려고 쓴 글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봐 올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띠모 웨딩은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죠?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받을 돈 50%밖에 안 받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스드메 패키지 77만원 119만원 결혼하는 날까지 도우미 비용 추가비 다 해서 스튜디오 원본 CD 웨딩드레스 피팅비 투업이 다 해서 제일로 비싼 게 200만원이에요. 우띠모 웨딩에서 200만원 패키지는 다른 데 가면 1000만원짜리거든요. 프리미엄 블랙 신상 웨딩드레스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원작업을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소개 손님이 없고 안 오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다 오죠. 때문에 10명이 방문하면 7명은 소개 손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동영상으로다가 스드메 결혼 준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올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분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띠모 웨딩 꼭 오실 겁니다. 오셔서 다른 데 가기 전에 우띠모 웨딩 가서 상담 받고 가 볼래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웨딩 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블랙라벨 웨딩 드레스 원단을 가져다가 제가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서 싸게 여러분들한테 입혀주는데 어떤 신랑 신부가 예면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액장 구하기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 닫았거든요. 기본이 사용료가 200에서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호텔급은 아니지만 호텔급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싼 돈 내고 호텔에서 결혼해야 행복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교회 성당에서 알뜰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같고 이혼율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띠모 웨딩은 소개 손님이 많은 곳이에요. 신상 웨딩 드레스 입혀주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원작업 메이크업 해주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우띠모 웨딩은 왜 신상 웨딩 드레스를 입혀줄까요? 웨딩 드레스 40몇 년 만들다 보니까 신부들하고 대화 속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쁘든 안 이쁘든 새 거는 입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공부 잘해서 억대 이상 연봉 받는 사람들, 건물주, 아파트 현금으로 결제한 신랑 신부, 저 싫어하거든요. 나는 정말 나한테 찾아와서 실장님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데 우리 신부한테 드레스는 이쁜 거 입히고 싶고 가격은 싸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부가 결혼 끝나고 마음에 들면 글도 많이 올려주고 친구들 다 소개해드릴게요. 난 이런 서민적인 사람을 좋아하고요. 신부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신랑 배려해서 알뜰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날 찾아올 텐데 나 그분들 배신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배신. 저는 돈은 못 벌었지만 저는 열심히 이 순간에도 알뜰 결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웨딩드레스 피팅과 유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늘 제 동영상에는 말하지만 웨딩드레스를 내가 이 드레스를 만들어서 지방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 지방에서 사간 이 업체가 이거 한두 번 입히고 버릴까요? 또 이 드레스가 한두 번 입힌다고 더러워지겠습니까? 10년도 입힙니다. 결혼하는 날도 입히고 촬영하는 날도 입혀서 1년에 300번 휴일 다 빼고 2년이면 600번 3년이면 900번을 누구한테 입힌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입힙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공장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합쳐서 A급 업체가 10군데도 안 돼요.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샵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거의 10만 개가 넘을 텐데 못돼도 5만 개는 넘을 텐데 공장이 20군데도 안 되고 10군데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드레스 사다 씁니까? 10군데서 사다 쓰는 거죠. 그 대신 자주 안 사다 쓰는 거죠. 벌어도 입히니까. 신랑 신부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옷띠 웨딩 오시는 신랑 신부는 무조건 드레스 입어보고 계약하라 그랬는데 입어보지 않고 계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심각해요. 옷띠 웨딩의 강남 32년 동안 왜 웨딩드레스 때문에 욕을 한 번도 안 먹었을까? 나는 한 벌이라도 입어보고 마음에 들 때 계약하라 그랬어요. 미성년자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성인들한테 입어보고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도 떳떳하고 신랑 신부도 마음이 놓일 테니까. 오늘 드레스도 안 입어보고 계약했는데 어떤 드레스 입혀줄지 고민하는 그거 나 싫거든요. 옷을 만드는 진짜 아티스트는 장사꾼이 아닌 바에는 나와 같은 논리가 맞는 거죠. 음식 잘하는 주방장이 손님이 갔을 때 음식만 팔아요? 손님 표정도 팔죠. 손님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음식 만드는 사람도 되게 만족하는 거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 똑같죠? 요즘은 신랑이 음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해서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맛있다고 먹어줄 때 굉장히 기쁘고, 또는 신부가 음식을 해서 신랑이 맛있다고 막 감탄을 할 때 즐거운 거죠.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옷을 입고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이뻤다는 말 듣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저도 행복한 거죠. 어차피 옷띠 웨딩은 10명 중에 7명은 소개 손님이니까 다 얘기합니다. 잘 살고 있다, 아들 낳고 살고 있다, 딸 낳고 살고 있다, 다 제가 소문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도 내 옷을 입고 결혼한 분들하고 제가 가끔 술도 먹고 왕래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정 비용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음식값이 서울 시내에서 55,000원 이하짜리 이제 못 찾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 빚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금리만큼 이자 내야 되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흥청망청 결혼하는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날 찾아오셔서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생맥주 500 사주면서 신부드레스 잘 입혀달라고 부탁하는 신랑 신부가 난 최고로 이뻐요. 다른 데 가면 신상 웨딩드레스 들어가고 원장급 메이크업 지정 들어가면 어디 가서 400만원 이하로 패키지 못합니다. 옷띠 웨딩은 200만원이 최상한가예요. 여기다가 신부가 사진 욕심이 많아서 비싼 업체를 하더라도 300만원도 안 들어요. 나한테 10만원 정도 술 사줄 돈들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술 사세요. 밥 사주시면 돼요. 나한테
5만원짜리 밥 사면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서비스가 더 나갑니다. 괜히 업체들이 써달라는 후기, 가짜 후기 올려서 양심 팔지 마시고 이런 업체 오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웨딩드레스 유통을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한 벌 만들면 옷팀 웨딩은 10명한테 입히죠. 이 드레스 한 벌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나는 기본으로 2벌에서 3벌, 5벌도 만들어 놔요. 똑같은 디자인. 왜냐하면 이 원단이 내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포리백에 잘 이게 포장해서 창고에 놨다가 내년에 입히기도 합니다. 인기 상품은 한 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은 날 3명이 그 드레스 입고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옷팀 웨딩은 웨딩드레스 상담, 스드메 상담 오면 1차로 한두 벌 입으라고 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 때 계약하는 거고, 결혼 임박 한 2달 전에 와서 결혼 드레스 고르는 게 맞거든요. 우리는 웨딩드레스가 많으니까 그때 와서 고르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른 드레스가 이제 신부님이 결혼하는 날 입을 드레스로 찜이 됐는데, 우리는 결혼하기 5일에서 10일 전에 신부님을 한 번 더 부르거든요. 체형 변화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는 거죠. 왔는데 더 이쁜 드레스가 있으면 입어보시라 그래요. 저는 피팅비는 받을 테니까 입어보세요. 단 이 새로 입어본 만든 드레스가 마음에 들면 바꾸시면 됩니다.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죠? 나처럼 안 해줄 겁니다. 자신들이 없으니까. 돈에 욕심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신랑 신부 돈을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비 많이 내서 컨설팅 오다 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웨딩드레스샵 메이크업 스튜디오는 웨딩 컨설팅의 하청업체인 거잖아요. 옷팀 웨딩은 원청업체입니다. 웨딩 컨설팅 안에 나가는 수수료 50% 30% 안 주고 신랑 신부한테 직거래 하니까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옷팀 웨딩에 오면 웨딩드레스만큼은 확실하게 마음에 들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 주는 거 제가 직접 수정해 주니까 수선비 많이 안 받고 해드릴 수도 있고, 체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솔직히 원장님 작품을 입고 싶은데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 해결해 줍니다. 근데 간 보는 것처럼 하면 해결 안 해줘요. 나 같은 전문가가 이렇게 가격 싸게 해주면 최선을 다한 거 맞잖아요. 또 신부님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신부님이 자기 마음을 나한테 다 안 주면 나도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신부님은 이쪽 어깨가 살이 있고 이쪽 어깨 말라서 이걸 커버해주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나랑 계약을 안 할 경우에 이거 인터넷으로 글 올려요. 그 라펠 원장이 함부로 말한다고. 아니 전문가가,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 양반이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증 얘기 안 해주고 다른 얘기하면 그 의사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전문 디자이너니까 웨딩드레스 의사란 말이에요. 박사. 신부님의 체형을 정확히 분석해서 커버해주는 의사가 하는 말을 그렇게 오버하는 신부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무섭잖아요. 진짜 좋은 일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신부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신랑 신부 오면은 신부한테 잘 디자인 말 안 해줘요. 저 드레스 보면 평가가 100%인데 이거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이상한 말 나오겠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인터넷 후기가 무섭고. 그래서 저는 계약한 신부한테만 얘기해줘요. 신부님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또는 이쪽 볼 또는 이마 또는 머리 색깔과 피부톤하고 드레스가 안 맞으니까 염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등등 얘기를 해줘요.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의 그 상담은 직설화법이에요. 돌려서 말하기가 싫은. 어차피 돌려서 말하나 직설이나 소비자가 저 사람 참 교양 있게 말씀하시네, 저 사람 참 싸가지 없게 말하네, 결론은 한 가지인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조언을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윤옥현 원장한테 상담을 다 맡기고 있는데, 우리 윤옥현 원장은 워낙 착한 사람이라 남의 약점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신부님이 말하는 그 자체로 해주고 있어요. 저하고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각오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하자 보면, 메이크업은 왜 내가 메이크업 원장님들보다 메이크업을 더 잘할까? 나는 강남에서 토탈 웨딩 샵을 21년 동안 하면서 메이크업 원장들만 내가 채용해서 일을 해봤는데, 원장들은 실망하는 경우가 내가 별로 없었어요. 단 원장들도요, 일을 시켜보고 한두 명 메이크업을 시켜보면 내가 바로 정리해야 될 사람, 오래갈 사람 정해져요. 자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도 그분 어서 원장 하는데 자주 옮겨요. 그리고 업체 손님이 막 진짜 클레임이 많이 걸리는데도 손님 안 보내준다고 그런 원장도 있고요. 엉터리 원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부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믿지 말고 경력을 믿고, 어떤 업체에서 몇 년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업체에서 오래 같이 일을 하는 원장이 메이크업을 해주거나 실장이나 부원장이 메이크업 해준 경우에는 클레임이 없다. 원장들도 직원을 쓸 때 실력 없는 사람은 오래 데리고 있지 않거든요. 자르게 되거든요. 왜? 자꾸 손님한테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그 직원을 데리고 일할 원장들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업체한테 그러면 클레임 걸려서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데리고 있어 보니까 업체명은 신랑 신부가 가짜 후기를 많이 올려서 업체를 믿을 이유가 없고,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원장들 말도 100%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결제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원장 10명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2천만 원 나갈 거를 원장 2명이었다가 어시 5명, 팀장 5명 데리고 가면은 500만 원인 커버가 되는데, 어떤 원장이 2천만 원, 1,000만 원 벌어가면서 A급만 채용해서 여러분의 메이크업을 해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딩 컨설팅에서 3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도우미 비용 기타 나가는 돈이고, 200만 원 가지고 웨딩 컨설팅에서 100만 원 마진 가지고, 또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스튜디오 돈 주고, 웨딩 드레스샵 돈 주고, 메이크업 돈 주고, 보식 돈 주고, 부케 돈 주고, 턱시도 돈 주면 일하는 사람들은 빠듯하다고요. 그럼 웨딩 메이크업 하시는 분 원장님들은 그 오다는 잘하는 사람 포함시킬 오다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이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마무리만 경력 있는 사람이 살짝 손봐주는 차원의 서비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메이크업 견적받은 사람들 업체한테 전화해보세요. 1대1 서비스인지 내가 말한 스텝급 서비스인지. 밑에 사람들이 해놓고 윗사람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열받는 신부 한두 명인가? 많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꼭 찾고 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메이크업 클레임 많아요. 라이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크업은 업체 믿지 말고 경력이에요. 1대1 지정 메이크업은 결혼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 시간에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력 있는 사람 보장받는 겁니다. 스드메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패키지는 그런 등급 포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스드메 상담 받고 다니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는 분들 큰일 납니다. 믿지 마세요. 옷깃 매듭은 믿어도 되는 이유 뭔지 아시죠? 가격 싸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정보를 주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옷깃 웨딩에서 제공하는 메이크업은 무조건 최소 실장급 이상이에요. 메이크업은 원장보다 실장이나 부원장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은 내가 오너니까 어디 못 가서 일하지만, 원장은 잘하는 실장, 잘하는 부원장 모셔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보다 부원장이나 실장이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참고해 두시고, 그런 보장받는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 본 분들, 어디서 계약하신 분들 당장 그 업체한테 전화해 보세요. 1대1인지 내가 말한 편법 서비스인지. 웨딩 컨설팅에서 돈을 조금 줘가지고 편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럼 따로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상담하셔야 돼요. 얼마를 더 냈을 때 스텝급이 베이스 메이크업 안 해주고 최소 실장님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 해주는 조건이 얼마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스드메 패키지가 400, 500만원 되는 거고, 웨딩들에서 샵 가서도 샵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신랑 신부가 마음에 들고 골라서 입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해보시라니까. 옷깃 웨딩은 신랑 신부한테 맘대로 골라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여긴 프리미엄이고 여긴 신상이니까 프리미엄 하면 20만원 추가 신상 패키지, 신상 웨딩드레스는 추가비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골라 입으시든 이쪽에서 골라 입으시든 선택하십시오 우린 얘기해줘요. 그 신랑 신부가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어딜 가나. 그래서
오팀 웨딩이 스드메 최고라고 하고 국민 스드메 업체라고 제가 말하는 거고, 다이소처럼 제가 가격을 싸게 받잖아요. 명품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이 알뜰 결혼하는 신랑을 도와주고 알뜰 결혼을 하는 신부를 도와주고 진짜 빚내서 결혼해야 되는 안타까운 분들, 그분들 내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나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주변에 옷대모 웨딩 가니까 이런 드레스 입혀주고 이런 메이크업 해줘서 가격은 이거더라. 일단 옷대모 웨딩을 선택하면 스드메 패키지는 다른 데에 비해서 반값에 하는 건 사실이다. 이것만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그거면은 저를 홍보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이상으로 제가 스드메 상담 마치고 메이크업 잘 받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1년에 메이크업 클레임이 3번, 스튜디오 촬영 클레임이 3번. 따지고 보면 합쳐진 3번의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세게는 안 들어오고 살짝 들어와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동영상 올린 거를 보신 분들은 그런 클레임 안 걸 텐데, 내가 올린 정보를 안 본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동영상 보는 분들 중에 메이크업 하기 싫어하는 신부 있죠? 남자 성향을 가진 털털한 분들, 이분들은 스튜디오 메이크업 해놓으면 클레임 들어옵니다. 진하다고. 근데 나처럼 설명해주는 이런 동영상을 본 신부님들은 아 그렇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클레임 안 걸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갔는데 왜 메이크업이나 헤어가 클레임 들어올까요? 신부님이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오늘 메이크업 이게 사진 잘 나온 메이크업이면 결혼할 때는 이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원장님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웨딩 메이크업 하는 원장님들은 신부의 이런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꽁 하고 있다가 업체한테 클레임 거는 것보다 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해봐서 그런지 좀 어색한데, 그럼 원장님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부님 피부나 신랑이나 입장 분위기 봐서는 이 정도 메이크업은 들어가야 결혼하나 예쁠 것 같은데 그래도 신부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훅가시, 머리가 좀 붕 떠서 스튜디오 촬영하면은 촬영하다 보면 처지니까 문장 안 생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달라붙은 헤어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촬영은 머리가 축축 처져서 그냥 자연 신부가 돼버려요. 안 이쁘죠. 당연히 이렇게 좀 붕뜬 헤어가 이쁘죠. 머리 색깔 갈색이 이쁜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하시는 신부님은 메이크업 원장님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스튜디오 촬영 가서 촬영이 마음에 들어요. 스튜디오 촬영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을 내가 3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대부분 헤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촬영까지 마음에 안 드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 설렘 스튜디오 사장한테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앞으로 신부님 메이크업 헤어 마음에 안 들면 촬영 진행하지 마세요. 다시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샵으로 돌려보내서 헤어 메이크업 마음에 들었을 때 다시 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일생에 한 번인 결혼 촬영인데 전문가들이 나 몰라라 그냥 촬영하면 안 됩니다. 신부 불만이 있는 거는 해결하고 촬영하세요. 내가 분명히 설렘 사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정도로 내가 신랑 신부 촬영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메이크업 잘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할 때 신부님이 상의하라는 얘기예요. 이 메이크업이 결혼 때도 이어지는지 촬영 때 이어지는지,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지 물어보고 메이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내가 챙겨야지 남이 나를 챙겨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웨딩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웨딩 플래너 말 믿지 마시고 웨딩 플래너 오너가 해주는 말을 믿으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담당하던 메이크업 웨딩 플래너 그만두면 그 플래너가 수당을 다 먹고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다를 책임 안 질 겁니다. 이런 글 보셨어요?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이걸 쳐보세요. 치과 정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계약하고 진행한 임플란트 의사나 병원에다 여러분이 돈을 다 지불할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없어지거나 그 의사가 없어질 경우에
의사가 없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여러분의 임플란트를 담당했던 병원이 없어지면 이 임플란트를 싹 다시 해야 되거나 수정을 안 해준대요. 싫어한대요. 웨딩 플래너들도 비슷합니다. 그만두면 웨딩 컨설팅에서 그보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미 수당이 그만둔 사람이 다 먹고 나가기 때문에 그 오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띠 웨딩은 그럴 일이 없죠. 제가 다 하니까. 우리 윤옥현 원장이 다 하니까. 그리고 이모님들이나 메이크업 하는 분들도 저를 알죠. 우린 예상 결제가 없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다 현찰 결제 해드렸습니다. 현장 결제. 그래서 우띠 웨딩을 이용하는 신부님들은 메이크업도 참 친절하게 받고 스튜디오도 엄청 친절한 서비스 받으실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노력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직구 웨딩 클럽에 그 많은 후기 누가 올릴까요? 누가 잘해줘서 그런 후기가 올라올까요? 이모님이 잘해줘서요? 메이크업을 잘해줘서요? 잘해주게 만든 납니다. 내가 그분들이 여러분의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게끔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줬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하는 업체들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스드메 전국 최저 비용을 받는 재능기부 업체, 국민 스드메 업체를 운영하는 라펠 웨딩 디자이너의 철학이자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덜 남고 일해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줬을 때 흥이 나서 여러분 결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너가 마진이 없는데, 오너가 조금 남겼는데 어떻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딴 맘을 먹죠?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결혼식 나가는 이모님들 팁 좀 주세요. 선불 팁을 주세요. 후불 팁 말고 2만원 정도 주시고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 다른 업체는 다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야경을 나가거나 야외를 나가거나 하면은 3에서 5만원 팁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식 사진 하는 분들, 경기도나 서울이나 정말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나랑 15년 동안 하면서 클레임이 없는 업체인데 이분들이 마진이 별로 없잖아요. 스튜디오는 추가비 받도 먹고 이분들은 TV 막 나오는데 우리 결혼하는 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 본식 사진 분들 팁 좀 주셔야 됩니다. 3에서 5만원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에서 5만원의 팁이 다른 보조 카메라맨을 한 명 쓴 가격에 서비스를 해줍니다. 500장 찍을 거 700장 셔터 눌러주고 700장 찍을 거 1000컷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본식 팀한테 팁을 좀 줌으로 인해서 제가 인건비 상승분을 여러분들한테 가격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어쨌든 올 5월달까지 계약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내년에 가격 인상이 인건비가 되더라도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스드메 준비는 저한테 카톡 하시지 말고 전화하세요. 제가 동영상 끝에다가 핸드폰 번호들 올려놓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얘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국민 스드메 아저씨로 저를 불러주시고 국민 스드메 아저씨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다 신세지세요. 부실한 메이크업 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